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토지가 자본이 되는 과정을 잘 설명했죠. 현 시대는 안 다루었죠. 현 시대를 한번 봐야 되겠죠. 현 시대에서 토지는 여전히 인간 생활의 중심에 있다. 토지는 늘 중요하죠. 토지에서 그래요. 식량도 구하고 토지에서 활동을 하니까 늘 중요하죠. 이는 단순히 자원을 추출하는 수단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 활동을 뒷받침하며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이루는 기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지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토지 활용은 지속 가능한 자본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함께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 문명의 발전에 있어 토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중요한다. 현대 문명에서도 중요하고 안 중요했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죠. 필요한 어떤 물질, 식량도 물질이긴 하죠. 다 토지에서 구하니까 항상 중요했죠.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며 다양한 산업들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토지의 활용 방식은 더욱 다양해졌다. 농경지와 목초지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화는 뭔가요? 그래요. 상공업이 발전하는 걸 가리키죠. 그 전에 농업 중심의 사회였죠. 산업 간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했죠. 농업이 다른 산업들을 지배했죠. 그러한 사회가 바뀌면서 이제 상공업도 크게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요. 토지는 주거지, 공업지, 상업지 등으로 점차 세분화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요. 현 시대에서는 도시가 빠르게 생기며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는 상공업과 금융업과 같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생겨나는 현상이다. 상공업이나 금융업과 같은 산업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발전하기 쉽다. 그렇죠. 그래요. 농업은 왜 그런가요? 방대한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지 사업이 되니까 그렇죠. 농업은 방대한 토지에 사람들이 퍼져 있어야 하는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그렇죠. 그, 그 농업 국가를 보세요. 예전에 봤지만 인구가 어떤가요? 도시가 잘 발달돼 있지 않죠. 인구가 어, 여러 지역이 고르게 퍼져 있죠. 농경지가 많은데 인구가 모여 있고 인구가 많고 그렇죠.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모여 있어봤자 뭐예요? 한정된 토지에서 지을 수 있는 사람 수는 부양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정해져 있는데 널리 퍼져 있어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상공은 그렇지 않죠. 이러한 현 시대의 토지 활용 방식은 인간이 토지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을 넘어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며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도시화는 토지 활용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요. 도시 내 주거지는 인구 밀집과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그래요. 고층 아파트와 주택단지가 조성되며 도시 중심부는 산업과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한다. 도시가 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빠르게 크게 성장하나요? 또 새로 생겨나고.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그런 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 유리하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반면 도시 외곽은 주거지와 더불어 물류 및 산업단지로 활용되며 도시와 교회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촘촘히 구축되었다. 도로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토지가 단순히 거주의 공간을 넘어 사회적 상호작용과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사람들이 모여 살면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겠죠. 뭐 학교, 병원, 공원 이런 게 그렇죠. 도로 이런 게. 또한 현대 토지는 공공시설과 인프라를 위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학교, 병원, 공원,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은 도시 내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래요. 이러한 시설들은 도시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한다. 뭐 상수도 시설 이런 게 있죠. 더 나아가 교통 인프라로서의 토지 활용은 국가 간 교역과 물류의 중심축을 이루며 글로벌 경제의 기반을 형성한다. 그렇죠. 현 시대의 토지 활용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경제적, 문화적 공간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문명의 발전을 뒷받침하며 인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토지는 늘 중요했지만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더라. 그래요. 그 무생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질을 살펴봤고 토지를 살펴봤죠. 그러니까 생산물이 원료가 되는 물질, 생산물이 원료가 되는 물질, 연료로서의 물질, 그리고 이제 또 그거랑 별개로 또 토지를 살펴봤어요. 그렇고 또 무생물에는 공간도 있죠. 공간 이용은 뭐 토지 이용하고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까 따로 다룰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한번 중요한 사건만 가지고서 도구 이용 시작. 그 전에 뭔가요? 수렵 채집 시대였죠. 인류의 시작 시점에는 사냥과 채집이 있었다. 식량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토지는 사냥 채집 장소로만 이용되느냐? 그게 아니다. 주거지로도 이용됐다. 도구를 사용하기 전이죠. 뭐 짐승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도구 사용하기 전까지는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차 인류혁명이라고 했죠. 약 260만 년 전. 더 전일 수 있죠. 발견된 게 약 260만 년 전이니까. 그래요. 이때 무엇이 발견되나요? 떼석기가 발견되죠. 떼석기를 이용해서 말 수 있죠. 약 260만 년 전. 그 사람들은 시대를 나눌 때, 현 시대는 어떤가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시대의 이용이 뗀석기 시대, 간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타제석기 시대, 와제석기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서 시대를 구분하죠. 현 시대에는 새로운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빨리빨리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럼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나누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뗀석기는 어떤가요?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기원전 약 2000년경 사라졌다. 뗀석기 이용을 한 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냐? 그게 아니다. 뗀석기를 이용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도구를 이용했다.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도구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중요한가요? 뗀석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중요한가요? 도구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짐승처럼 살다가. 그래서 도구 이용 시작을 2차 인류혁명 시대다.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도구를 계속 이용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해서 도구가 중시 안 되냐는 거예요. 여전히 중시되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간섭기가 이용되죠. 간섭기 언제 시작되나요? 약 1만 년 전. 뗀석기는 언제 시작돼서 언제 사라지나요? 약 260만 년 전에 시작해서 간섭기가 생겼는데 그대로인데 약 2000년경 사라진다. 기원전 약 2000년경에 사라진다. 그러니까 간섭기가 이용되면서도 뗀석기가 이용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이어짐 속에서 파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뗀석기 이용 약 260만 년 이렇게만 외우고 간섭기 이용 약 1만 년 전 이렇게만 외우면 어떻게 되나요? 간섭기가 생기면서 뗀석기는 다 사라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간섭기가 여기 생겼었는데 뗀석기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구나. 같이 사용했구나.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점을 탁 끊어서 이해하는 거는 이해하면 역사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게 되겠죠. 역사를 단절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릇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로 이해하는 게 좋다. 농사 시작 기원전 약 1만 년경. 간섭기를 이용하시게 하고 거의 비슷하죠. 아니 간섭기 이용은 약 1만 년이고 농사는 기원전 약 1만 년경이니까 이거 뭐 농사가 더 빨리 시작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니카 대답해서 물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대요. 거의 동시에 간섭기를 빼고 농사를 설명하기 어렵대요. 그 도구의 발전과 농사 시작도 거의 일치한다. 근데 간섭기에 보면 이제 농기구가 발견되니까 농사를 지은 게 확실한 거죠. 뗀석기에서는 농기구가 발견되지 않는다. 뗀석기를 이용하던 시절에는 사냥 채집만 했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원전 약 9천년경 이제 2차 인류혁명이 일어나. 이게 또 2차 인류혁명이죠. 목축 시작. 생물을 기르면서 식량을 구하는 방식이죠. 농사가 좀 빠르죠. 기원전 약 1만 년경. 식물을 키워보니까 동물도 키울만하다. 키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시작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석유 이용 시작. 기원전 약 4천년경이다. 그래요. 농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문명의 발전 속도가 좀 점점 빨라지죠. 농사 지으면서 동물도 기르게 되고 또 석유도 이용하게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동기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기원전 약 3300년경. 석유는 계속 이어지죠. 점점 더 중요해졌죠. 농사 목축도 뭐 필수적이잖아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동기는 어떤가요? 철기가 기원전 1200년경 시작되죠. 철기가 시작되면 청동기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도구는 철기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청동기들이 이용되죠. 청동기도 여전히 이용됐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도 이용되고 있겠죠. 나중에 지금 보면 되죠. 뭐 간섭기도 이용되잖아요. 현 시대. 돌로 뭐 여러 가지 조각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돌로 만든 계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지만 계속 이용되고 있다. 청동기도 계속 이용되고 있다. 현 시대의 청동기는 어디에 이용되니? 예술적 기술적 용도 삼는다. 청동종합상이 이용된다. 그래요. 이용되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선박의 프로펠러, 배관, 밸브 같은 해양 장비도 이용되고 있다. 기념주와 메달, 훈장 제작에 이용된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철기가 시작됐으니까 청동기는 사라졌을 것이다.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 현 시대까지도 가석기로 이용되고 있다. 철기는 이제 기원전 약 1200년경 시작했다. 여전히 철은 이용되나요? 안 이용되나요? 시대가 바뀌었다 해서 이용되지 않는 건 없다. 이용되지 않는 거는 한 가지 고르려 하면 뗀석기만 이제 이용 안 한다 뿐이죠. 그게 다 이어지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건 뭔가요? 도구 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뗀석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도 어떻게 되나요? 이제 처음에 사냥 채집으로 이용되다가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약 260만 년이죠. 도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 장소, 그 제작 장소로 이용되죠. 뭐 주거지 옆에 있거나 뭐 주거지에서 제작하거나 그 제작 장소로도 이제 토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대가 발전하면 이제 그런 제작 장소가 분리돼서 뭐가 되나요? 분리될 수도 있는 거죠. 공업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작 장소는 이미 이제 약 260만 년 전에 생기기 시작했다. 분리 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경지는 이제 농사가 만 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농경지는 기원전 약 1만 년경에 생겼죠. 목초지로 이용. 목축이 시작된 게 기원전 약 9천년경이니까 또 토지는 목초지로 이용되었다. 도시로 개발된 기원전 약 4천년경. 도시가 어떻게 개발됐을까? 처음 도시는 어떤 이유로 생겼을까? 아까 모수잖아요. 농업을 할 때는 사람들이 퍼져 있어야 된다. 토지 성격상 퍼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도시가 개발되느냐? 뭐 상공업의 발전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도시가 생겨야 되는 이유. 공동체가 커지다 보면 정착해서 살다 보면 커지겠죠. 방대하게 퍼져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커지는데 공동체가 커지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범죄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전쟁도 생기고 그에 대응한 무엇이 생겨야 되나요? 그걸 처리할. 처리하는 곳이 어딘가요? 정부잖아요. 정부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요. 정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상공업의 발전이 핵심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처음 도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가 생기면 또 무엇이 필요한가요? 시장이 필요하잖아요. 일정 정도 이 시장이 필요하죠. 왜? 도시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공직자들.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공직자들은 어느 정도 교환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히 크든 작든 전기 시장이 생긴다. 그래서 보면 도시가 생긴 것과 시장이 생긴 게 그 전기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전기 시장은 한 기원전 4천년경 생기죠.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꼭 상공업이 발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사람들이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모여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전쟁에도 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죠. 시장 지배 시대는 언제 생겼느냐? 그래요. 18세기 후반에 생겼다. 그런 자료를 어디서 구했느냐? 모니카한테 물어봤다.
이 글을 쓰니까 뭐 조사해 봤겠어요. 이 글을 쓰니까 규정한 시대 부분인데 문익한테 물어봐야지. 시장 지배 시대를 한국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벗어나 시장에서 교환과 거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시대로 정의한다면, 물어봤죠. 한국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급자족하지 않고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사는 시대를 시장 지배 시대로 규정하면 시장 지배 시대는 언제 시작하니? 시장 지배 시대를 한국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벗어나 시장에서 교환과 거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시대로 정의한다면 이는 산업혁명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시장 지배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급자족에서 탈피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맞겠죠. 이 시점에서의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경제가 쇠퇴하고 대규모 생산과 시장 중심의 경제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전 자급자족. 시장은 존재했지만 허접했다. 농촌 인구가 대다수였다. 자급자족하며 살았다. 그들은 산업혁명 18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 이런 게 쭉 있었다.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농업기술도 발전하겠죠. 상공업이 발전하면 농기구도 발전할 거 아니에요. 공업이 발전하면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니까 이제 도시도 여러 곳에 생기면서 엄청난 규모로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의 정착.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자급자족 경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점차 사라지고 시장 경제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됐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도래했죠. 한 100년 만에 그냥 시장 지배 시대가 어느 특정 지역에서 딱 시작되자마자 그냥 지배해버린 거 아니에요. 영국 18세기 후반, 유럽 및 북미 19세기 중반. 영국이 제일 잘 나갔잖아요. 3차 인류혁명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좀 한 100년 정도 하다가 이제 좀 열심히 안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좀 현 시대에서는 국력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아시아 및 기타 지역. 일본은 이제 1868년 19세기 후반 들어서야 이제 된다. 유럽보다 한 100년 느리죠. 근데 느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100년 차이는. 문명이 시작되는 단계도 다 시점마다 다르겠죠. 다 달라요. 구석기든 시석기든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긴 역사를 보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느린 건 느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지. 1000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20세기 이르러 전 세계가 시장 지배 시대가 확산되었다. 이제 20세기는 이제 완전 시장 지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다. 18세기 후반이니까 한 20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최초로 생긴 게 뭔가요?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별히 없죠. 그냥 시장에 의지하게 살게 된 것 빼고는 도시도 그 전에 있었고, 이제 도시가 좀 더 잘 생성되고 빠르게 생성된다는 것 뿐이지, 도시도 예전부터 있었고, 시장도 예전부터 있었고,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래요. 자연과 자본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연이 어떻게 자본이 되는가, 인간에게 필요한 대상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되는가를 살펴보았어요. 공간도 그렇지만 공간이고 토지이기도 하죠. 공간은 다룰 필요 없겠죠. 그래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산이 어떻게 자본이 되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